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메리츠증권에서는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ESS도 있다라고 하면서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기존의 동사 ESS 매출은 우리나라 통신사양 비상 전원 시스템 위주로 발생했지만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해외 매출도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역시 ESS도 그렇지만 전기차에 대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기업들의 지금 대형 그 배터리 셀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그대로 좀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는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아모그룹의 어떤 소재 전문 관계사죠. 그러면서 이 사업 부분도 되게 다양합니다. 첨단 소재 쪽에도 이제 고유 자성 소재죠. 이쪽이 가장 그 기술력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방열이나 이제 나노 멤브레인 소재 쪽을 이 첨단 소재 사업 부분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ESS 사업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가 이 고유 자정 소재 이 플러스되는 ESS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제 통신 업종 쪽에서의 이 제품에 대한 납품이 좀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쪽에서의 이 업황이나 이런 사업성이 그대로 실적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ESS 다른 전기차 쪽에서의 이 매출 비중이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그린텍에 대한 기업도 이 그전에 어떤 그 통신 쪽에서의 소재가 아니라 지금은 테슬라나 리비안 이 전기차 쪽에서의 납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LFP 셀이죠. 이 LFP 셀을 가져와서 이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 아모그린텍은 이제 전기차와 좀 밀접한 관계가 실적이 아니라 주가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고유 자성 소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항상 꾸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나 리비안 대표적인 글로벌 이 전기차 기업들한테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 적도 없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재작년에 영업이 18호, 작년 88호 크게 늘어났죠.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 수준을 상반기 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상태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정말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 쪽도 이 다른 그 전방 산업 쪽도 이 아모그린텍의 이 자동 소재에 대한 이 관심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모그린텍에 대한 그 매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해도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아모그린텍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가가 빠지는 만큼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저는 아모그린텍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만, 근데 이 부분은 기업의 좀 가치만을 놓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적극적으로 어떤 추가 매수에서 매수한가 낮추기에는 좀 힘든 시장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버티는 전략이지만은 시장 상황을 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1,320원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1차적 목표 주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10,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버티는 것에 더해서 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 매수하신다면 현재가에 해보시고 이때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라인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구조해보겠습니다. 호텔신라를 구조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에 6호의 발길이 재개되면서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는 다르게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했던 무차익 공매도의 대표 표적 종목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제 9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제 오늘은 이제 떨어지면서 이 7만 원까지 깼는데 근데 지금 10만 원은 지난주에 깼고 주가가 지금 반등을 3일째 어제까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어제 주가로. 근데 오늘 오히려 지금 7만 원 깨고 7만 원 밑에 형성돼서 6만 원대에서는 이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물론 이제 3분기 실적 좀 640억 이상,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우선 면세 업종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게 바로 롯데신라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신의 면세죠. 우리나라에서 우선 신의 면세 기저가 좀 낮아지는 점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옛날만큼의 또 면세점에 대한 매출에 대한 퍼포먼스는 좀 제한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왜냐면 그거죠. 이제 시장에서도 직접 구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세점보다는 이제 디지털화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면세 쪽에서의 옛날만큼의 호조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 면세사업 진출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부분도 저는 오히려 올해 내년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면세 쪽에서, 특히 공항 면세 쪽에서의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여행 재개가 역대 최고 매출을 좀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본다고 하더라도 이 면세 쪽에서의 회복에 대한 탄력성은 해외 쪽을 봤을 때도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객이나 개별 관광객이나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그 비중 차이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틀릴 수 있겠지만 숙박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회복도 그렇고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안 좋은 그 이슈 때문에 주가 좀 하락을 좀 많이 했던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호텔신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바운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가 매수의 관점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좀 내리막길에 걷다가 살짝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다시 또 빠지고 있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 호텔신라의 실적에 대한 발표를 좀 봐야겠는데, 우선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절약에 대한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호텔신라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높여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이번 주 초까지는 좀 좋았는데 오늘 좀 시장 영향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 꾸준히 이상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말씀하신 악재 때문에 주가 과도하게 빠진 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좀 이 하락세를 좀 부추겼는데, 중국의 이제 소비가 둔화가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3분기 쫙 발표 나왔을 때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4분기보다는 내년 실적을 기대하면서 점진적인 매수 관점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적인 버티는 전략도 괜찮고, 그리고 이 추가 매수에서 매수 단가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이제 7만 원 깼을 때 밑에 있는 상황에서 69,900원, 800원 정도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되는 그런 가격이고요. 목표 주가는 1차도 75,000원, 손절가는 6만 말씀드리는데 75,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해서도 매수해도 괜찮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하는 가격은 75,000원, 손절 라인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구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피크아웃 우려를 좀 덜어낸 상황입니다. 현대차 실적이 발표되는데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들러오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현대차의 실적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현대차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도 어쩔 수 없는 구조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시장에서 좀 그전에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연기관 쪽에서도 랩이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하지만 주가가 이제 9월달에 26만 3천원까지 좀 갔었던 상황은 바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실적은 둘째치고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내연기관차 판매보다도 이 어떤 신차, 그러니까 친환경차나 전기차, 그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더 좀 판매나 이런 부분이 생산이 좀 좋아야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가속화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본다면 그 조지아 공장도 지금 전동화 공장 관련해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 부분도 계속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제네시스나 어떤 EV9이나 이 자율주행 레벨 3가 확대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전기차보다는 뒤늦게 어떤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산업이지만 이거에 대한 전환 속도는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형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의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이제 매출 비중이 큰 게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이 이 고급화, 고사양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 어떤 그 스마트화, 공장에 대한 스마트화도 괜찮고 이거에 대해 생산하는 차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스마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나중에 본다고 해도 2025년까지 현대차 그룹이 9만 대 차량의 SW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주의 실적이 나오는 부분도 곧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대오토에버 앞으로의 실적 긍정적 전망이 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이제 거래량이 이제 9월 중순부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이 스마트 차에 대한 부분이 확 불었다가 좀 확 꺼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21만 원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1만 원이라는 부분이 그 전에 그 9월 달에는 26만 3천 원까지 갔었죠, 주가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9월 달까지의 그 주가를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21만 원 정도가 좀 적정 주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15만 9,100원, 21만 원과 가격 차이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또 보유 관점 유지하셔야 되고, 그 추가 매수 관점으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21만 원 제시하는 부분이 이 목표 주가 이 11개월 EPS의 이 PER을 한 30배 이상 쪽으로 대비한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자동차 이제 부품 그 기업이라기보다도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스마트 관련한 이 부품주들의 PER을 대비했을 때 이런 21만 원에 제시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9월 달에 주가 올랐던 게 자율주행 테마였죠.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 심지어 전기차에 대한 이 목표치를 낮춘 상황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이슈가 들리기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거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레벨 3 이런 이슈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튀는 모습은 계속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린다면 어떤 실적도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